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하위권 학생들에게 또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학부모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양으로 공부를 시키는 게 좋으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해당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부 자녀를 두고 계신 분인데, 수학을 좀 많이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제 제가 점수까지는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과목 공부에서, 뭐, 다 공통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선은 제가 설명을 드릴 그 범주는 수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내용이고요. 그런데, 수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뭐, 이렇게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그 수학은 뭐 사고력도 중요하다라고 했고, 뭐 사고력과 관련돼 있는 뭐 논리력, 뭐, 그리고 뭐, 오답 체크, 뭐 문제집 선정, 반복 횟수, 뭐 선행, 뭐 그리고 현행 심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절대적인 학습 양 자체를 확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보통 이제 하위권 학생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어, 예를 들어서 저희 학원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어떤 학생이 있냐면, 일주일에 5번, 그리고 일주일에 4번 이렇게 오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하루에 4시간씩, 그리고 일주일에 3번, 4번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그 절대적인 양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상당히 좀 가혹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 생각은 어, 성적 자체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려면 결국에는 학습 양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걸 이제 학생 스스로가 집에서 이제 루틴을 만들어 가지고 계획대로 진행을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학원에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그 학습 양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면, 제 생각은 3번에서 4번,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그리고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고등부 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게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이 물리적인 그 시간 확보가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고등부 수학에서 너무 양이 많고요. 그리고 그 깊이도 심화도 중학교 때에 비해서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정도의 학습 양,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양과 그 다음에 심화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뭐 누구도 부인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당연히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역시나 이제 나름의 딜레마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수학 시간을 확보를 하는 것까진 좋은데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특히나 여러 과목이 모두 다 이제 구멍이 있는 친구, 그리고 여러 과목을 다 잡아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한 과목에 몰입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정말 이 친구가 지금 급하게 좀 잡아야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라서 수학을 강조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여타 과목에 비해서 수학을 잡는 게 정말 어려워요. 양도 너무 많고, 지식을 쌓아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응용되는 그 문항 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 또 꾸준하게 또 공부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반복도 시켜야 하고.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부 양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5시간, 하루에 5시간을 수학 공부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학부모님들께서나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시간 동안에 최대 문항수, 그러니까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야 된다. 뭐 또는 단원 수학 진도를 좀 많이 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순수하게 한 5시간 정도 공부를 해라라는 거지, 그 5시간 동안에 100문제, 200문제 이렇게 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지금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그 내용이 결국에 하위권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영상을 찍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하위권 학생들이 5시간 동안에 수학 공부를 한다라고 해서 문제를 그렇게 많이 풀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쌓아야 할 기초도 있고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또 찾아봐야 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어, 다른 공부 잘하는 친구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양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지만, 예, 하위권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양이 상당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본인만의 고충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또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정하고 문제의 개수를 정해가지고 그 목표 설정을 해서 문제를 풀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우선 이 방법은 아이 자체가 좀 느슨하고 그리고 좀 성격이 좀 느긋한 학생들, 예, 뭐 이런 학생들에게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어, 시기별로 제가 학생들에 따라서 이제 그 조언을 하는 게 조금씩은 다른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 그 초반보다,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가 이번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기말을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현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게 맞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개념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개념의 비중을 당연히 높여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이제 여기에서 문제의 개수가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개수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풀린다고 한들 그게 어, 제대로 그 계획대로 잘 이행이 되느냐? 제 경험상은 그렇게 목표 설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초반에 의욕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더라도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위권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최대 시간은 정해 놓되,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에 얼만큼의 문제를 풀어야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풀고 그리고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 5시간을 버티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버티는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하위권의 입장에서 그게 왜 버티는 게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이게 습관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앉아가지고 고민하고 문제를 푸는 그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지. 이 얼마만큼 풀어야 돼라고 하는 우선의 목표 의식을 먼저 처음부터 주입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목표치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해주는 그 기준을 누가 줬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위권일수록 사실은 본인의 학습 깜량을 확인을 해가지고 역량을 확인을 해서 내가 여기까지 한번 해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가도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야 다른 친구도 이 평균적으로는 이 정도 푸니까 너도 이렇게 풀어 라는 식으로 강압적이고 너무 이게 그런 것을 강박증을 줘버리면 애들이 대충 풀어요. 문제를요 대충 풀고 답을 내는 데에만 집중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좀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선은 버티게 한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충분히 고민을 시켜라 라고 하는 게 우선은 이 영상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쉬는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예를 들어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다수의 학원이 그렇지만 뭐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일괄적으로 학생들을 통제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가 이렇게 정해놓고 그 원칙을 고수를 하려고 하는 거지. 왜냐면 어떤 친구는 이때 쉬고 어떤 친구는 또 뭐 다른 때 쉬고 그래 버리면 이제 워낙에 면학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예, 그런 거는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시간당으로 정한다라기보다도요.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문제를 풀었는데 뭐 15번의 1번부터 15번을 풀고 있는데 15번을 풀고 있는 시점에 예를 들어서 50분이 되었고 이제 좀 쉴까가 아니라 그러면 이 15번에 대한 문제 해결을 좀 정확하게 해놓고 쉬어야지 라는 개념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애들마다 뭐 1시간 공부하고 쉴 수도 있는 거고 1시간 반을 공부하고 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친구는 또 2시간 공부하고 쉬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 대한 명확한 그 룰을 이렇게 꼭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나 제가 일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은 결국에 정해진 시간을 지켜라. 그래서 그 시간을 버티게 하자. 그리고 그걸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게끔 하자. 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델 자체가 어떤 거랑 관련이 있냐면요. 보통 상위권 학생들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하위권, 중위권 학생들은 그래도 뭐 유형 정리라던가 그리고 좀 어느 정도의 양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 가서는요. 어차피. 근데 이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반복 횟수와 양치기를 어느 정도 해왔던 과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정말 고난도 문제, 그런 문제를 본인 스스로 해결을 하게끔, 그래서 고민을 최대한 많이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고민이 될 거란 말이에요. 시간은 뭐 4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풀어놓은 문제는 뭐 3-4문제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올바른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권에서도요. 왜냐하면 그만큼 고민을 하고 본인만의 논리력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해결 능력을 키운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비단 하위권 학생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만 하위권 학생들은 정말 고난도 문제를 풀이하는 그러한 실력 자체가 부족하니까 당장 그게 쉽지도 않고 그걸 하기도 어렵지만 대신에 그거보다 난이도가 좀 낮은, 그러니까 훨씬 뭐 낮은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정확하게 풀되 예, 본인이 그 정도의 문항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예,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뭐 여러 유튜브나 아니면 뭐 여러 이렇게 선생님들이 조언을 하시는 내용이 있고 그 내용 자체가 또 전적으로 제가 부인을 하거나 뭐 별론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우선 정하되 거기에서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획적으로 갈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통은 계획적으로 딱딱딱 맞춰가지고 문제 풀고 오답 체크하고 그 시간 순서대로 뭐 명확하게 되는 것을 상당히 좀 이렇게 보람차다 또는 알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약간 그런 데서는 관점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그래서 한번 집에서 혼자 공부하시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한번 그 실천을 한번 해보신다면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제 제자들한테도 그런 거를 많이 좀 강요를 하는 편이에요. 강조를 하고요. 그랬을 때 실제 이 친구의 사고력 자체가 결국에 그 고민 시간과 비례하게 사고력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체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적도 올라간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